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 아니면 나만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친구잖아, 그래도 인연인데 하면서 참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부류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갉아먹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승진했어. 라고 말하면, 아, 그래. 근데 요즘 승진이 쉬워졌나 봐. 라고 답합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했어. 라고 하면, 거기. 거기 집값 떨어진다던데. 라고 반응하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축하해. 정말 잘 됐다. 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항상 뒤에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요.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내려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하지만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의 성공에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점점 좋은 소식을 나누기가 두려워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새로운 도전이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취를 깎아내리니 내가 정말 잘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의 허락이나 인정도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친구 관계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받는 쪽에만 서 있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좀 들어줄래? 라고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위로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실질적인 도움까지 줍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요? 여러분이 힘들 때 전화하면 미안.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교묘합니다. 너는 좋겠다. 너는 원래 성격이 박잖아. 너는 문제가 그 정도니까 괜찮지. 너는 이해 못할 거야. 너는 안 겪어봐서 몰라. 이런 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어려움을 무시하고 평가절하 한다는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최근 1년 동안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것과 받은 것의 비율이 어떤가요? 그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도와줬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그 관계는 재고해 봐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과감하게 경계선을 그으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말하면 에휴, 다음 주에 비 온대요. 라고 답합니다. 이 식당 음식 맛있네요. 라고 하면 맛있긴 한데 너무 비싸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전염됩니다. 한 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그룹 전체의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이런 사람과 10분만 통화해도 갑자기 모든 게 무겁고 우울해집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이들은 영원한 희생자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운 탓입니다. 절대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언을 해줘도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이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불평할 대상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긍정적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와 매일 점심을 먹었는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점심 약속을 줄였더니 신기하게도 제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이 있고 지켜야 할 정신 건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시간을 제한하세요. 네 번째는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바로 교묘하게 여러분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가장 자주 쓰는 기술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어제 네가 그런 말 했잖아. 라고 하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답합니다. 그때 나 기분 나빴어. 라고 하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농담이었는데. 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기억한 건가? 내가 문제인가? 나 요즘 너무 힘든데. 내가 유일한 친구야. 내가 없으면 난 어떡해? 이런 말을 들으면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죠. 하지만 이건 조종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에게 이런 부담을 주지 않아요. 이들은 여러분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미안,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라고 말하면 나한테는 시간도 안 내주는 거야? 우리 친구 아니었어? 라고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면 즉시 피해자가 됩니다.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야? 라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이 미안해집니다.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진짜 나처럼 행동할 수 있나요? 이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사람과 만나고 난 후 나는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혼란스럽나요? 답이 부정적이라면 여러분은 조종적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종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완전히 연락을 끊으세요. 마지막은 여러분의 핵심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관점이 아니라 정반대의 핵심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정직과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친구는 거짓말도 필요할 때가 있어. 라고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친구는 가족이고 뭐고 내 인생이 우선이지. 라며 가족을 함부로 대합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파장이 두려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자책이 쌓입니다. 저도 30대 중반의 학창시절 친구와 가치관이 점점 멀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편했고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제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두자고요. 여러분의 핵심 가치관,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인정하고 죄책감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멀어지세요. 진짜 친구는 여러분의 핵심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자, 여기까지 5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성공을 질투하고 폄하하는 사람. 두 번째,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으려는 사람. 세 번째, 끊임없이 부정적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 네 번째, 여러분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사람. 마지막, 여러분의 핵심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사람. 이들은 모두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여러분답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너무 냉정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죄책감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진짜로 소중한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시간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